첫 번째 소식 요겁니다. 예, 이더리움이 드디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라고 합니다. SEC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입니다. 말이 길죠, 여러분. 이 내용을 알려면요, 이더리움도 알아야 되고 현물도 알아야 되고 ETF도 알아야 되니까, 이 세 개를 알아야 되니까, 예,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 나 코인의 코자도 몰라, 관심 없어 하시는 분들은 안 들으셔도 되니까 그냥 가볍게 상식으로 들으시고요. 나 이미 고수인데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은 역시 또 안 들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요 톤은 요 중간 정도 난이도로 해서 한번 어떤 그 제도적인 맥락을 조금 이해하시라는 측면에서 한번 맞춰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뭐 쪽집게 과외처럼 지금 사십시오, 마십시오, 뭐 이런 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역사적인 날입니다. 역사적인 날이에요. 이더리움이 증권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상장 승인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당장 이제 출시돼서 내일부터 거래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현지 예상을 보니까 한 두세 달 정도 본격적으로 상품이 이제 등록이 돼서 거래되려면 두세 달, 7월 정도를 예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따끈따끈한 소식이 방금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의 실시간으로 라이브 하니까 이런 소식도 저도 전해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일단은 증권거래위원회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요. 어떤 상품을 만들려고 하면은요, 요런 상품을 제가 구상했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상품을 딱 만들어서 요거 시중에다 내다 팔아도 될까요? 라고 해서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죠. 그래서 너의 그 상품 오케이, 신고 접수, 이상무, 방망이 딱딱딱. 그러면 원래 만들어 놓은 그 계획 안에 다 들어 있어요. 그 계획안대로 그러면 언제부터 출시해서 이렇게 운영해 라고 하는 건데, 이번에 그러면 누가 신청을 했나? 총 8곳의 자산운용사가 신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홍길동 씨, 마이클 씨 이런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굵직굵직한 자산운용사 블랙락, 피델리티, 그레이스케일. 이 그레이스케일은요, 비트코인의 승인을 받아냈던 바로 그 회사입니다. 그리고 비트와이즈, 바네카, 인베스코 갤럭시, 프랭클린 템플턴. 저하고도 친한 회사들이 지금 몇 개 지나갔습니다. 제가 아닙니다. 또 이런 얘기는 자랑 좀 그만해 이러실까봐. 제가 만약에 금융기관에 계속 있었으면 스카웃을 받았던 몇 개 회사가 또 스쳐갑니다. 아주 친하던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이 총 8개 자산운용사가 증권거래위원회에다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ETF를 만들 테니까 열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승인이 쉬웠을까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이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어떤 메커니즘에 대해서 어떻게 시장이 결정해 왔는가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뭔지는 설명 안 드릴게요. 또 이더리움이 뭔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가상자산, 제가 그냥 이해하시기 편하게 코인이라고만 해볼게요. 코인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코인을 사면 돼요, 직접. 여러분이 다이아몬드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이아몬드를 사면 되죠. 금을 사면 됩니다. 요런 걸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직접 그 해당하는 그 물건을 바로 산다라고 해서 그거를 우리는 현물이라고 합니다. 현물을 사면 돼요, 그냥. 비트코인이 올라갈 것 같아, 금이 올라갈 것 같아, 종로 금은방 가서 금 사면 됩니다. 그러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이게 아무튼 현물입니다. 근데 현물을 사면 되는데 왜 현물을 바로 사지 않고 현물 ETF를 사게 되는가? ETF는 뭐야?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ETF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ETF의 이 F가 뭐냐? 펀드예요, 펀드. 펀드입니다. ETF 그냥 펀드예요. 펀드야? 그럼 뭐 펀드 사면 되지,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앞에 있는 E하고 T가 뭐냐? Exchange Traded입니다. 우리말로는 조금 번역이 제가 볼 때는 뭐 매끄럽진 않습니다만 상장지수 펀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펀드 뒤에 있는 펀드가 있잖아요. 펀드는 여러분, 증권회사나 은행 가서 펀드 가입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가입하세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딱 가입서 쓰고 가입을 하는 거예요.
마치 상품을 사는 것처럼 가입을 하고 나중에 펀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합니까? 환매를 받아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펀드는 뭐냐? 여러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있으면 모아서 하나의 큰 항아리에 뭉쳐놓은 돈, 그걸 펀드라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펀드에 들어가고 나오는 절차, 가입하고 환매받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펀드라는 구조는 이제 이해 쉬우신데 내가 나올 때 꼭 환매를 해서 나와야 돼요. 환매. 요게 조금 불편합니다. 그래서 펀드 자금을 운용하는 운용사한테 예를 들어 나 이제 몇 월 며칠 뭐 뺄게 라고 하면 증권회사에서 뺄게 그러면 그게 자산운용사로 넘어가서 그거를 다시 내 계좌수만큼을 계산해서 빼고 뺀 것만큼 그 좌수를 기준가를 곱해가지고 이 당신의 환매금 이겁니다라고 해서 T 플러스 2일 3일에 뒤늦게 입금을 해주고 이런 복잡한 절차 조금 귀찮은 절차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귀찮으니까 펀드를 쉽게 만든 게 ETF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펀드 자체를 그냥 아예 통째로 증권시장에 상장해버려요. 그러면요. 보통 펀드 상품일 때 나오는 거는 환매로 나오는데 상장된 펀드는 어떻게 나옵니까? 우리 증권회사, 증권 주식 거래하는 것처럼 그냥 사고 팔고가 바로 되는 거예요. 펀드를 n분의 1로 쪼개서 조각조각 만들어서 주식처럼 만든 그래서 상장지수 펀드라고 합니다. 물론 내용으로 볼 때 뭐 지수에 추정하고 이런 거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대충 이해되셨죠? 현물은 물건, ETF는 펀드라는 거를 증권시장에 상장시켜서 쉽게 거래하도록 펀드를 쉽게 거래하도록 만든 상품 그걸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내가 투자하고 있는 이 펀드가 그 펀드가 상장이 됐으면 ETF가 되는데 내 ETF는 도대체 뭘 투자해서 돈을 벌고 있는 거지? 라고 할 때에 이 투자 대상으로 보시는 거죠. 뭐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 한국 지수에 투자한다. 뭐 전기차 지수에 투자한다. 여러 가지 첨단 AI 이 업체들에 투자한다. 이렇게 해서 투자 대상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을 근데 이제 여러분 이거 보시면 오늘 좀 설명이 좀 두서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 왜냐면 저도 다른 거 준비했다가 좀 전에 방송하기 직전에 들어와가지고 생이 났네? 그래가지고 지금 그냥 진짜 생짜로 라이브로 하는 겁니다. ETF가 왜 그럼 세상에 존재하냐면요, 여러분. 첫째, 예를 들어서 뭐 전기차 업종에 투자하고 싶어요. 또는 AI 관련 업종에 투자하고 싶어요. 그 지수가 올라가는 건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그걸 다 골라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ETF가 존재하는 이유는 첫째, 나 말고 펀드를 운영하는 운용사나 매니저들이 니네들이 꼭 알아서 쫙 골라내. 그래서 세상에 뭐 전기차가 좋대, AI가 좋대 그러면 그거를 따라서 저절로 올라가도록 좀 구조를 만들어줘. 요렇게 해서 나 대신 너네들이 구조적인 메커니즘을 만들어줘 라고 할 때 펀드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나 엔비디아가 좋아. 그래서 엔비디아 살 건데 그러면 ETF 필요 없습니다. 근데 ETF 엔비디아도 사야 될 것 같고 메타도 사야 될 것 같고 뭐 아마존도 사야 될 것 같고 심지어는 SK텔레콤도 사야 될 것 SK 반도체도 사야 될 것 같고 막 아무튼요. 이런데 이거를 잘 믹스를 누가 좀 했으면 좋겠어라고 할 때 ETF를 사게 되는 거죠. 나 대신에 해당하는 지수를 만들어서 거기에 포섭되는 종목들을 잘 꾸려내서 나 대신에 좀 투자하는 메커니즘을 만들어 놔봐. 나 그냥 쉽게 가입만 했다 넣었다 뺐다 하게. 요럴 때 ETF가 필요한 거고요. 또 하나는요. 비트코인 사고 싶은데 지금 비트코인 얼마입니까, 여러분? 1억이에요. 좀 떨어졌죠? 떨어졌는데 대충 그냥 1억이라고 해볼게요. 얼마 전에 1억을 찍네 뭐 어쩌네 했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비트코인 하나를 살려고 해도 1억이 있어야 돼요. 못 사죠. 못 사. 비싸서 못 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 대신에 ETF에서 비트코인 같이 덩어리 큰 거를 사면 나는 거기서 조각조각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큼에 해당하는 조각에 해당하는 ETF의 주식을 사면 내가 큰 돈이 없어도 현물을 직접 살 돈이 없어도 조각으로 나뉘어진 지분권에 해당하는 것만큼만 투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ETF는 두 가지 목적의 투자 효용이 있는 겁니다. 나 대신에 전문가들이 구조를 만들어준 상품 또는 내가 직접 사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큰데 그걸 내가 지분을 작게 줄여서 투자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제 주로 ETF를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일단 배경이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그동안은 왜 문제가 됐냐면 비트코인을 ETF에서 투자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세계적인 쟁점이었어요. 그동안 ETF는 뭐 금 투자,
뭐 무슨 뭐 AI 주식들에 투자하는 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ETF에 돈을 모아놓고 그거를 가지고 펀드 매니저들이 비트코인을 거기다 산다. 이게 합법이냐 불법이냐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여러 나라 씨름을 했는데 기념비적인 사건은 올 초에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먼저 미국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이때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막 소송을 몇 번씩 했다가 된다고 안 된다고 그랬다가 막 난리 쳐가지고 겨우 됐는데 비트코인이 승인이 났을 때 당시 전망은 이거였습니다. 그래, 비트코인만 허용해준다. 왜냐? 비트코인은 가만히 보니까 물론 가상 자산이긴 합니다. 가상이 붙긴 합니다만 금이나 철, 구리처럼 마치 존재하는 현물처럼 인정할 수 있겠다. 실체가 있는 것처럼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일단 법적으로 내려진 겁니다. 어쨌거나요. 그래서 그래, 비트코인 ETF는 허용. 그러면요, 나머지 것들은요. 그 당시 기준으로 했을 때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일체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습니다. 왜냐? 이건 메커니즘이 비트코인하고는 좀 다른데 뭐 누가 통제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발행량이 정해져 있는지 모르겠는데 누가 이거 시세 조정을 인위적으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시스템이 불안한지 안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 라고 해서 금융상품으로서 투자 대상으로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은 매우 부적합하다라고 그 당시 시장에서 예측이 됐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부정적인 전망 속에서 비트코인을 제외한 나머지 가상자산의 ETF는 없을 것처럼 생각이 됐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같은 금융인들도 설마 했었는데 급변하는 계기가 찾아왔더랬었습니다. 바로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이없게도 미국의 대선입니다. ETF의 투자 대상을 관할하는 법률이나 그걸 판정했던 SEC의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크게 달라진 건 아닌데 뭐가 달라졌길래 그렇게 부정적인 시선이 팽배했던 나머지 가상자산에 대한 승인 여부가 하루아침에 헷가닥 바뀌어서 바로 오늘 이 시간에 ETF가 승인이 났느냐, 이더리움 ETF가 승인이 났느냐 하면 미국 대선 때문입니다. 바이든 정부도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부정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트럼프 형님한테 여기저기서 얻어 터지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미국 대선의 필승 카드는 무조건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산시장의 상승, 증권시장의 상승, 부동산의 상승 등등등등 해서 어쨌거나 주민들과 국민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지면 대선 필승, 어쨌거나 저쨌거나 주머니가 두둑해지지 않으면 대선 필패. 요게 미국의 정치를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모멘텀입니다. 요것 때문에 풀리는 수많은 경제적인 현재의 변동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나중에 제가 쭉 한번 해설해 드릴게요. 미국의 뭐 국채 등등등요. 금리까지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꿨다는 점. 그래서 SEC에서도 여차저차 해서 그 입장이 바뀌는 바람에 뭐 구체적인 요건들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뭐 투자 계약만으로 어쩔 것 저쩔 것 뭐 전체 가상자산의 70%는 증권이 아닌 상품으로 돼야 될 여러 가지 이제 금융적인 요건을 달면서 결국에는 풀렸다. 그래서 아주 역사적인 날이 되었다. 그러면요, 이제 앞으로 미국 시장에 ETF 이름을 보면은 지금 이제 참고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상장되었던 비트코인 관련 ETF 저 정도입니다. 쭉 보시면 뭐 7, 8개 되죠. 저렇게 많은 상품들이 현재 엄청난 자금을 통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데 이제 앞으로 이제 저런 상품에 이제 추가해서 이더리움에 투자하는 ETF가 곧 상장이 된다라는 거고요. 아시아 시장 한번 봐볼게요. 아시아에서는요, 홍콩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도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상품들이 보여주세요. 저렇게 많이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앞서간다라고 보고요. 유럽 일부 등등등 해서 비트코인 ETF 등등등도 많이 투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이제 해볼 수밖에 없겠죠. 자, 우리나라는
비트코인에 투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물건을 사면 돼요. 예, 거래소 가셔가지고요, 뭐 비서미니 뭐 이런 데 가셔가지고 비트코인 그냥 사면 돼요. 그게 바로 비트코인 현물 개념이죠. 근데 이거 비싸잖아요. 아, 이거 안 되겠다 라고 해서, 그러면 미국도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으니 우리도 만들어줘 라고 했더니 우리나라 금융당국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왜 안 돼 라고 하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ETF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 대상이 열거되어 있는데 그 대상에 가상자산은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요, 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나라는 금융상품 내에서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야? 라고 했더니, 아니 시동이키 무슨 말이야, 내가 봤는데 비트코인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은 내가 봤는데 라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실 겁니다. 점점 더 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현물을 조금 세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현물 뭡니까? 눈에 보이는 요 덩어리, 금덩어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비트코인 덩어리, 요게 현물입니다. 선물은 근데 투자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선물 ETF는 가능합니다. 선물이 뭔데? 라는 걸 이제 당연히 알아보셔야 되겠죠. 예, 프레젠트, 이게 아닙니다. 예. 선물 영어로 futures. 뭐냐? 나중에 당신하고 나하고 요 가격에 서로 계약을 합시다 라고 맞춰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5월이니까 가을에 사과가 잘 열릴지 안 열릴지 모르겠어요. 태풍 때문에 값이 사과 농사가 안 돼서 값이 떨어질지, 너무 풍년이 들어서 값이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나는 불안하죠. 사과를 사야 되는데. 그다음에 사과 농사를 해야 되는 농부도 불안합니다. 그래서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올 초에 사과 하나에 10,000원 했는데 그건 좀 오버한 것 같고 한 7,000원에 서로 계약합시다. 좋아요 라고 해서 10월 달에 나는 당신에게 사과 하나를 7,000원에 사겠소. 그러면 사과 농부는 좋아요, 나는 당신에게 사과 하나를 7,000원에 팔겠소 라고 하는 미래에 있을 상호 간의 얘기를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딜, 계약, 이거를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물. 예, 방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지나갔습니다. 현물은 눈에 보이는 덩어리, 선물은 뭘까요? 예, 미래 어느 시점에 이런 조건으로 서로 거래하기로 한 계약.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ETF는 투자 계약에 대해서는 금융상품 안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파생상품 분류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길고 긴 얘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길은 현물을 산다, 우리나라에서는. 또 하나는요, 가상자산 선물에 투자하는 ETF를 산다. 요 두 가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제 미국에서 열린 가상자산 현물에 투자하는 ETF는 도대체 언제 열릴 것인가 라고 봤는데, 그동안 두 가지 의미심장한 일이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 가상자산에 관한 법률이 하반기에 곧 입법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죠. 민주당의 공약이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 등등등등등 해서 가상자산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겠다라는 공약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이복현 금감원장이 미국에 가가지고 여러 가지 사고를 치긴 했습니다만, 어쨌거나 가상자산 관련한 간담회도 했는데 여기서도 약간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조만간에, 제가 조심스럽게 보는데 결국에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결국에는 조금 문호가 열리지 않을까, 단계별로 조건을 좀 달아서 등등등등등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럴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ETF 비트코인이 처음 열릴 때, 비트코인 현물 ETF가 처음 열릴 때, 열리기 직전까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었기 때문에. 근데 열리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많은 기관들이 그 ETF가 실제로 현물을 담아야 되겠죠. 현물에 투자한다고 해서 펀드가 상장이 됐으니 현물을 사러 가야죠. 그 ETF는요.
그래서 수급이 순식간에 좋아졌죠. 그래서 비트코인이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 돈으로 뭐 1억까지 올라가면서 그냥 쭉쭉쭉 예,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은 물론 다시 좀 예,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더리움 값이 오를까요? 내릴까요? 요게 이제 주요 관심사.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되냐? 또 비트코인처럼 대규모 수급이 들어오면서 가격을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요게 주요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여기서 투자를 해라 마라 요런 얘기는 드릴 수가 없겠죠. 근데 저는 요렇게 힌트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상황을 한번 볼게요. 홍콩은요, 처음에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서 값이 굉장히 많이 오르면서 아주 따끈따끈한 시장을 열어 제꼈었는데 지금은 약간 소강 상태, 내려가고 있다. 왜냐? 중국에서 발표를 합니다. 중국 본토에서는 본토 자금으로는 예, ETF 비트코인을 할 수가 없다라는 발표가 딱 나오자, 아하, 그러면 결국 수급이 딸리겠구나. 누가 사나? 라고 해서 예, 수급 이슈의 즉각적인 반영 때문에 값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요거를 보셔야 되겠죠. 지금까지 기관들이 ETF에 투자하기 위해서 모아놓은 자금 여부를 쭉 보시고 그게 이더리움 시장에 투여가 됐을 때 현재 새로운 수급 세력으로 작용을 할 것인가, 아니면 요게 중요하죠, 여러분. 예, 미리 왕창 사놓은 세력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뉴스에 팔아라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이미 승인이 났으면 예, 이제 저희 같은 개미들이 달라들 것으로 생각하고 예, 물량을 서서히 던지면서 결국에 지나보면 예, 당초 예상 가격보다 떨어져 있을 것인지, 즉 승인 소식에 매도세가 더 많이 몰릴 것인지 개미들이 더 많이 달려들 것인지, 요 포인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설명이 좀 제가 스스로 만족스럽지가 못해요. 왜냐? 예, 갑자기 생방송 켜고 한 느낌인데요.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현물, 선물 개념, ETF 개념, 예, 요걸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그래서 앞으로 선물에는 지금도 투자할 수 있으나 예, 이제 현물 시장도 예, 언젠가는 예, 문호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 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